벨라루스 공화국은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벨라루스는 구소련 국가였죠. 지리적으로는 유럽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폴란드, 북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영토 규모는 물론 러시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77 600제곱킬로미터 큐엠이로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상당히 쾌적한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혼잡함이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질서 있는 느낌을 줍니다. 벨라루스는 해안선이 없는 내륙국입니다. 지형은 평탄한 지형과 광활한 습지대가 특징이죠. 실제로 국토의 거의 40%가 숲과 호수로 덮여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주로 육지에 초점을 맞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까지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분쟁에서 종종 전쟁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내내 벨라루스는 러시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 여러 차례 분화를 경험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벨라루스는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전쟁에서 패한 후 독일군이 철수하자 폴란드는 독일의 침공과 러시아 제국 내부의 문제를 틈타 벨라루스 서부 영토 일부를 합병했습니다. 결국 벨라루스는 남은 땅으로 소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다른 많은 구소련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벨라루스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벨라루스 사람들은 언어와 유산 측면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구의 80% 이상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정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반면 가톨릭 신자의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유럽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국가들에서는 정교회 인구에 비해 가톨릭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유럽 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사용자 수는 러시아 본토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유전적으로 벨라루스 시민들은 더 슬라브적인 외모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거리를 관찰해보면 많은 벨라루스인들이 일반적으로 금발의 색깔 있는 눈을 가졌으며 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여성들은 매우 아름답다고 묘사되며 스스로를 잘 가꿉니다. 이 관찰은 과장이 아닙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실제로 눈부시게 아름답고 외부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남성들이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벨라루스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이곳 여성들은 흠잡을 데 없이 빛나는 외모를 뽐내며 인류의 가장 바람직한 특성 중 일부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라루스 방문에 관심이 있다면 1년 내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수도 민스크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중 하나는 국적에 관계없이 비자 없이 최대 30일 동안 벨라루스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1년에 여러 번 입국 및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쉥겐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벨라루스 법에 따라 입국 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체류 중 의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비용은 이 1개월에 약 31유로, 1년에 약 170유로입니다. 또한 여행과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정착을 위해 벨라루스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련 대사관 및 영사관에 신청하고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준비를 하십시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벨라루스 시민과 공식적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벨라루스에서 집을 임대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세금을 납부하는 벨라루스 내 등록된 사업체로부터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면 거주 허가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벨라루스는 보안 관련해서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술과 오락을 좋아하는 성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제력을 보이는 곳입니다. 벨라루스는 아마도 유럽에서 즐기기에 가장 즐거운 나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거리는 활기를 띠며 현지인들의 활기찬 존재감이 이를 더해줍니다. 벨라루스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벨라루스어나 러시아어,
둘 중 하나를 아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벨라루스인들은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더 쉽게 우정을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도 민스크에서는 영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거리를 다닐 때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많이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활발한 밤, 문화와 높은 알코올 소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의 범죄율은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따뜻하고 관대하여 자신을 잘 관리한다면 현지인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벨라루스는 인구 전체가 술에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는 느낌을 줍니다. 아일랜드인들처럼 보드카와 맥주는 거의 물처럼 일상적으로 소비됩니다. 소련 시대의 산업기업 외에 이 나라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관광입니다. 그 결과 벨라루스는 역동적인 관광객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특한 건축물을 탐험하기 위해서도 옵니다. 벨라루스에는 소련 시절에 보호받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유럽적인 모습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과거를 깊이 존중합니다. 만약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벨라루스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쌀쌀한 기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겨울이 특히 혹독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더 쾌적한 봄이나 9월에 벨라루스를 방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벨라루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벨라루스 루블이며 현재 최저임금은 대략 11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전 세계 많은 곳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급여는 이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금과 공제액을 제외한 벨라루스 직장인의 평균 급여는 약 450달러에서 700달러입니다. 벨라루스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수도 민스크에서 월 400달러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임대료 외에도 전기 및 수도 요금으로 월 50달러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가격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절반 정도로 훨씬 낮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의 많은 아파트는 최소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에 있으며 보통 새로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벨라루스는 친절한 사람들과 멋진 건축물로 유명한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거주자와 방문객이 따라야 할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라루스는 호수와 자연공원으로 유명하지만 공공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형제도를 포함하는 엄격한 법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효하고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존재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종종 비판을 받습니다. 벨라루스의 정책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경향이 있어 유럽 국가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사형이 여전히 합법이고 집행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한 공공공원을 방문할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법경찰의 주의를 끌 수 있으며 위반자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환경 청결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 결과 도시 공간은 무성하고 깨끗합니다. 비교적 신생 국가인 벨라루스는 아직 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야 할 진전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벨라루스 노동력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며 그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근면함을 통해서도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유제품 생산국입니다. 인구는 다양한 천연 유제품을 접할 수 있으며 이는 80년 이상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해왔습니다. 유제품 외에도 벨라루스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감자 생산국입니다. 감자는 벨라루스 요리의 주식이며 이 다재다능한 재료로 만든 300가지가 넘는 인상적인 요리들이 있습니다.
농업식품 부문에서 이 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은 그 땅의 비옥함을 반영합니다. 그 결과 잠재적인 글로벌 식량 위기 발생 시 벨라루스는 쉽게 기아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벨라루스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그들이 개방성과 관대함을 높이 평가함으로 돈을 세는 것을 피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 여성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벨라루스 남성들은 낮은 소득과 높은 생활비 때문에 더 나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유럽 국가나 러시아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종종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며 이로 인해 벨라루스를 여행할 때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구 불균형은 상당하며 남성은 약 400만 명, 여성은 500만 명 이상입니다. 벨라루스 남성들의 이주가 인구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것이 특히 수도 민스크에서 더 많은 여성을 마주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약 900만 명의 인구로 그들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인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남성들이 처음에는 더 격식 있고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의 번영 수준이 꽤 높아 거리에서 노숙자나 거지를 보는 것은 드뭅니다. 만약 거지를 마주친다면 그들은 아마도 최근에 도착한 사람이지 현지 주민은 아닐 것입니다. 벨라루스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친절하며 자국과 방문객들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벨라루스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종종 이후에 배우자의 나라로 이주합니다. 요약하자면 벨라루스는 깨끗한 자연과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가진 멋진 나라입니다. 벨라루스에 대한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